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서 온 김주연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50대가 되면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쉽게 많이 자주 깨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새벽 2시경에 깨서 좀 다시 잠들기가 좀처럼 이제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자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수도쿠 뭐 퍼즐 같은 걸 푼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정말 진짜 의학적으로 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깼을 예. 때. 일부러 뇌를 좀 피곤하게 만드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50대 이후가 되면은 자다가 새벽에 한두 번 정도는 깰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좀 바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이 비교적 길게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푹 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자극 또는 뭐 자극이 없어도 저절로 쉽게 깨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 책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어려운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어려운 문제 푼다는 건 좀 처음 들었는데요. 하여튼 새벽에 깼을 때 보통 머리를 좀 피곤하게 만들면 잠이 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스마트 기기로 뭐 영상을 보거나 또는 뭐 퍼즐을 풀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은 머리를 막 많이 써서 머리를 완전 피곤하게 해서 기절하듯이 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과 마음이 긴장이 내려가야지만 잠이 오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영화를 보든지 뭐 너튜브 봤을 때 뭐 콘텐츠가 재밌으면 잠이 오겠어요. 오히려 뇌가 더 깨겠죠. 그렇죠. 예,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맞추려고 하다 보면 뇌가 더 활발해지면서 잠을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 읽기는 좀 다르고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주로 추천하는데요. 다만 책 읽기에도 조명이 너무 밝고 흥미진진한 책을 읽으면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은은한 조명 아래서 조용하고 또 부담 없는 책을 좀 보다 보면 잠이 저절로 옵니다. 재미없는 책. 예, 안 이제 될까요? 그래서 그 인생 벽돌책을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잠이 안 오면 딱 보시면 거의 뭐 한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이 뭐 올 수 러시아 있습니다. 문학이라던가 뭐 책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책을 끝까지 읽겠다 이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느슨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이렇게 독서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책 읽는 거 말고 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을까요? 예, 이제 좀 방법보다 원칙인데요. 3가지를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잠에 대한 조바심입니다. 이 조바심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한번 깼다고 그날 잠이 망가진 게 아닌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큰일 났네. 이제 내일 하루 종일 피곤하겠네. 졸리겠네.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몸은 긴장되고 뇌는 더 또렷해지면서 오히려 잠을 더 이제 못 자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한데 딱 깼는데 새벽 2시가 돼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시간밖에 못 자겠네. 예, 그렇게 하면서 불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계는 이제 침실에 안 두는 게 좋거나 또는 바로 보이지 않게 좀 멀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20-30분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계속 침대에 머무르지 말고 잠깐 나오셔서 그러니까 침실보다는 아예 밖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거실에서 이때 조명이 또 중요한데요. 노란빛이 은은한 조명이 좋고요.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뭐 뜨개질이나 독서나 음악 듣기 등 가벼운 소일거리를 하면 잠에 대한 생각을 잊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못 자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체를 잊어먹게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이런 습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저의 진짜 경험인데 뇌파 과학자가 네. 인정한 수면 음악이라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너튜브에 수면 유도 음악 치면 네, 쫙 나오거든요. 네. 무슨 빗물 논에 빗물 떨어지는 네, 소리, 네. 그다음에 뭐 양은 냄비 네, 막 이렇게 네. 뭐 하는 소리 나는데 이게 진짜
진짜 도움이 되네 수면. 저도 장작 타는 소리를 예, 주로 아, 듣거든요. ASMR이라고 그렇죠. 막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고 특히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층에서 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빗소리, 파도 소리, 뭐 맞아요. 바람 소리 또는 뭐 일정하게 탁탁탁 두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나 또는 ASMR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이제 주변의 소음을 좀 덮어주고 잠들기 전에 긴장을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소리 종류 어떤 소리를 써야 될지 그다음에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연구 결과가 이제 일관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튜브에서 이제 말하는 이 음악만, 이 주파수만 들으면 불면증이 뭐 좋아진다, 치료된다라는 식은 너무 좀 과장된 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ASMR이나 수면음은 이제 치료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긴장 낮추고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으면 좀 쓸 수 있는데 잘 맞지 않는데 억지로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긴장 완화 효과 정도만 있는 그렇죠. 거지 네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네, 아니군요. 네. 그러면 숙면을 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 좀 예.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보통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의 노력이 더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좀 못 잤다 하더라도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날 수면 압력이 높아져서 그날 밤을 더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20분, 뭐 길게는 한 30분 정도 밝은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 밤에 졸음 오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침 햇빛을 꼭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낮에 열심히 지적, 신체적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 수면 유독 물질이 많이 쌓여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고요. 네. 네, 카페인이나 이제 음주 같은 거는 이제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저도 한번 진짜 인생 벽돌책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신문쌤답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예, 있을 것 빠르게 같아요. 질문 마지막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티버 자, 우리 질문이요. 윤경재 교수님께 온 질문입니다. 요즘 자다가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찾아보니까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고 목 디스크나 손목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유독 밤에 잠잘 때 손발 저림이 심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원인이 그래요. 이게 뭘까요? 손발 저림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데요. 이 원인이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연세가 조금 이제 드신 분들인 경우는 이제 디스크 쪽이 목이나 허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이제 저리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여기 정중신경이 눌려서 저리기도 하고, 또는 당뇨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드물지만은 이제 몸속에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또는 비타민 등이 이제 부족하면 저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뇨제를 좀 많이 복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콩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저리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근데 왜 밤에 저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린 증상이 심하면 낮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심하지 않으면 낮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호가 우리 뇌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머리를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그런 정보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숨어있던 이제 저림 증상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 그러면은 빠르게 어떻게 하면 이 손발 저림 치료하는 방법까지 좀 살짝 알려주시고서 그래요. 정리해 볼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팔다리가 다 저리다.
그런 경우는 뭔가 전신 질환이 있겠죠. 뭐 당뇨가 있다든지 갑상선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둘 다 그러면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을 그렇죠. 고려해 보시고 한쪽만 저리다 하면 한쪽만 들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부분적인 걸 테니까 뭐 디스크나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그런 신경이 눌려서 또는 자극이 돼서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하시면 그렇죠. 되겠다. 맞습니다. 손발 저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뭐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조금만 저리다가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모든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밤에 뭔가가 나타나는. 우리 아플 때도 평소에 안 아프다가 밤에 조금씩 아픈 분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뭔가 전조 증상으로 조금씩 생기는 거고 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질환의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을 경우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네.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전조 증상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전문의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